자, 그럼 명제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명제도 집합과 마찬가지로 용어의 뜻과 정의,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성질들, 그런 거를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장 보시면, 자, 명제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이 명제와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명제는 뜻이 뭐였습니까? 정의가. 참과 거짓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애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했고요. 자, 그 구분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때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애들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에서는 참이 되는 게 중요할까? 거짓이 되는 게 중요할까? 참이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참이 되는 애들을 전부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자, 여기 나오죠? 진리집합이라고 그것을 칭하더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조건 중에서도 이렇게 조건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두 개를 이어주시면 걔네들은 어떤 애가 되더라? 명제가 되더라.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만들면 얘는 참과 거짓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명제로 바뀌더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고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칭하더라. 이런 용어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Q의 진리집합이 컸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는 거짓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발레가 나오는데 내가 그 발레가 사는 곳, 즉 발레의 서식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겁니까? 발레는 무조건 가정에는 포함되지만 결론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P교 Q의 여집합, P교 Q여의 발레가 생기더라.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여기에 발레가 살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외우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모든이나 어떤이 나오네. 그치? 자, 모든은 뭡니까? 모든이 참이 되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참이었어야 되고요. 어떤이 참이 되려면은 그 원소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그 문장 자체가 참이더라 라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라. 어떤을 부정하면 모두가 된다라. 뭐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정의, 증명, 정리는 자, 우리가 맨날 증명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 웬만하면 전부 다 외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 가시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어서 자, 어떤 증명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 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명제의 역과 대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역은 일단 가정과 결론이 뒤바뀌는 거고 대우는 가정과 결론이 뒤바뀌면서 부정까지 취해지는 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내가? 역은 기존에 있던 명제랑 참과 거짓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우는 참과 거짓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였고 여기다 내가 하나 더 추가했었죠? 부정은 뭡니까? 참과 거짓이 바뀌더라라는 거. 그 세 개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부정은 참과 거짓이 바뀌고 역은 참과 거짓 관계없고 대우는 참과 거짓 그대로 가고 이 세 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우를 배웠죠. 대우법. 그렇죠? 대우법. 자, 그 대우법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직접 증명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직접 증명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우랑 원래 명제랑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명제를 대우해서 증명해도 상관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제곱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 증명하기가 껄끄럽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n이 홀수이면, 그치? 부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짝수도 홀수로 바뀌겠죠. n제곱도 홀수이다. 그럼 이러면 조금 직접 증명이 가능해지잖아요. n은 자, 홀수라고 했으니까 2k 플러스 1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놓고 이거를 직접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제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1이 남더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 남는다? 그럼 얘는 뭡니까? 홀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네. 그럼 얘가 참이니까 기존에 있던 이 명제도 참이 되더라. 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대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것도 증명하는 거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귀류법. 귀류법은 대우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대우법처럼 딱 그냥
가정과 결론 바꿔놓고 부정 취하는 거 말고 얘는 그냥 결론을 부정하는 모든 것을 칭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했어요. 귀류법. 그냥 결론을 부정한다. 그러면 귀류법이다. 그런데 결론을 부정하는 방법 중에 대우법도 포함되어 있더라.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문제가 얘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내가 준 필기노트에도 이거 직접 해보라고 내가 써놨는데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연습하고 가시면 좋겠어.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뭡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충분 조건, 그리고 Q가 필요 조건이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그리고 참이 되면 이렇게 두 개로, 그쵸? 짝대기 두 개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얘기였고요. 넘어가셔서 이런 거. 자, X는 10의 약수이다. 그럼 뭡니까? 10의 약수니까 진리집합이 1, 2, 5, 10이고, 그쵸? 얘는 X는 5의 약수니까 1, 5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진리집합이 얘가 더 크죠. P가 더 크니까 어떤 방향으로밖에 소통이 안 돼요? 이쪽 방향. 즉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쪽으로밖에 안 되니까 P는 필요 조건이 될 거고 Q가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2번은 좀 쓰면서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자, 지금 첫 번째 P가 어떻게 나와 있죠? P가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X는 2하고 마이너스 2죠. 2, 4이다. 이게 지금 P의 진리집합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근데 Q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Q는 지금 보니까 절대값 X하고 여기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풉니까? 똑같죠? 마이너스 2 X 이쪽은 2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풀어놓고 보니까 얘네 두 개 진리집합이 똑같더라라는 얘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더라라고 해서 여기 필요 충분 조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명제의 지금 참과 거짓을 따지려면은 진리집합을 일단 관찰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P가 X는 4. P는 X는 4.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뭐밖에 없는 거야? 그냥 4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Q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 나와 있죠. 그래서 4X를 이항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다. 자, 그러면은 X 앞으로 빼서 X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X는 뭐 또는 뭡니까? 0 또는 4인 거니까 지금 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쪽이 더 크구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했어. 이쪽이 더 크더라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이건 양방향이 안 됩니다. 두 개의 진리집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포함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더라. 자, 절대부등식은 자, 증명을 웬간해서 다 알아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대소관계 비교할 때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 두 개를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를 여러분들이 논리 전개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히면 당연히 앞에 있는 게 크거나 같았더라는 내용. 그렇죠? 이게 부등식의 대소관계가 있을 때 증명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 산술기하 평균 해보시면 될 거고,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그쵸? 얘는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내가 무슨 관계가 차단이 된다고 설명을 하죠? 반수 관계가 차단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맞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절대부등식 아니잖아. 얘 틀린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양쪽 변이 전부 다 양수다 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수인 상태에서 이런 대소관계가 있는데 이거 제곱하면 당연히 기존에 컸던 게 클 것이다. 그럼 우리 이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예제 3번 문제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절대값 두 개를 빼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양수인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해서 빼자. 왜? 둘 다 어차피 양수면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치? 이거
제곱한 걸로 대소관계 비교해도 될 거야 라는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얘는 두 개를 뺀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증명이 돼서 얘가 큰 게 보여진 거죠. 이거는 이제 필기노트에도 있었으니까 한번 저거 해보시고. 자,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산술기하 평균 꼭 증명하는 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만 배운 게 아니라 조합 평균까지 해서, 자, 쓰면서 할게요. 산술 평균, 그 다음에 기하 평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조합 평균. 조합 평균. 그래서 산술 평균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얘죠. 2분의 A 플러스 B. 두 개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이 이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그리고 기하 평균은 말 그대로 기하적인 상황에서 쓰는 평균인데 그거는 이제 루트 AB더라라는 얘기고, 조합 평균은 이제 두 단위 이상의 그런 평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표현인데, 그때 평균은 어떻게 내냐면요. 두 개를 더한 게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두 개를 곱한 거에 두 배 된 거, 두 개를 더한 것분에 두 개 곱한 거 두 배 된 거, 이게 조합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조합 평균과 기하 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중요하게 쓸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원래 이 세 개가 있을 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또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절대부등식인데, 이거 두 개 증명하는 건 우리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 좀 설명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밝히기 위해서는 또 두 개를 그냥 빼보면 되는 거잖아요. 증명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자, 루트 AB에서 뭐를 뺍니까? 지금 뒤에 있는 저 A 플러스 B분의 2AB를 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분모가 있으니까 통분해야겠죠. 자, 그럼 통분을 하시면 A 플러스 B분의,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AB, 그리고 또 분자에도 A 플러스 B를 곱해줘야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A 플러스 B분의 2AB.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를 뭉쳐주긴 할 건데, 자, 뭉쳐줄 때 표현이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애냐면, 자, 여기도 지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안 했는데 원래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조건이 있으면은 어떤 표현이 바꿀 수 있냐면, 이 AB라는 표현을 루트 AB 전체의 제곱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루트 AB, 그리고 여기 A 플러스 B. 글씨가 좀 이상해졌는데, 자, 여기부터 조금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항에도 루트 AB가 있고 여기에도 루트 AB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AB 하나만 앞으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는 A 플러스 B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AB 하나,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뭐 그대로 A 플러스 B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많이 봤던 표현이네. 그치? 산술기하 증명할 때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바꿔줍니까?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뒤에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바꿀까요? 이렇게 바꾸시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도 얘 때문이에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만약에 저 표현이 없으면은 이렇게 루트를 마구잡이로 뜯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건 옛날에 복소수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A 플러스 B분의, 자, 여기 루트 AB 있었죠? 바깥에 루트 AB는 그대로 냅두고 안쪽이 완전 제곱으로 바뀝니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자, 실수 제곱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산술기하 마지막에도 얘가 나와서 증명이 끝났던 거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뭡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A 플러스 B를 나누고 루트 AB를 곱하고 이래도 어쨌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뺐더니 여기 있죠? 이 두 개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명이 된 거죠. 자, 잠시 루트 A, B는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우리가 아까 뺐던 애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맨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뭐야?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그쵸?
자,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지금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0 될 때는 언제입니까? 실수 제곱에서 실수가 0이 될 때가 전체가 0 될 때잖아요.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성립하겠구나. 근데 어차피 A, B가 전부 다 양수니까 자, 등성조라고 하죠. 맨날. 등성조는 뭡니까? A와 B가 같을 때라고 산술기하랑 똑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절대부등식의 기하학적인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반원으로 이제 뭐 a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2ab가 진짜 아까 같은 대소관계를 갖는지 이렇게 기하적으로 보여주는 증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해보고 갈게요. 혹시 이걸 막 뭐 네모 뚫어서 낼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자 한번 볼까? 그러면은 일단 원을 하나 보고 자 지름을 하나 그릴게요. 왜 안 돼? 자 지름을 하나 그립니다. 오잉? 다시 됐네요. 지름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좀 옮길게요. 위로.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점이라고 하고 자 아무데나 잡고 D를 잡읍시다. 자 얘도 좀 옮기자. 왜 안 되니? 대충 봐요. 자 여기가 D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쪽 지름의 양쪽을 A와 B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하나 그었죠. 자 내가 너무 이상하게 그려서 안 나오는 건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수선의 발 그리고 이거를 C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스몰 a고 여기가 스몰 b이기 때문에 지름이 a 플러스 b라는 건 알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DO는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반지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름을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벌써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루트 ab는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 자 이런 거죠. 지금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니까 여기를 일단 한번 구해봐요. 여기는 뭐예요? 반지름에서 b 뺀 거니까 자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b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b를 2분의 2b로 바로 고쳐주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치? 이게 지금 여기 OC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높이 DC를 X라고 놓고 한번 피타고라스 해주시면 자 X제곱 더하기 자 OC 뭡니까? 아이고 올라와요. 자 A 2분의 A-B의 전체 제곱은 자 저기 DO B변 2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은 자 저거 풀어주시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죠.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됐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2ab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결국 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자 a제곱 b제곱들 날아가고 4ab만 남죠. 그래서 x제곱이 ab가 된다는 얘기인데 x는 그러면은 원래는 뿔마 루트 ab라고 해주는 게 맞겠지만은 자 얘는 지금 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x는 루트 ab라고 해주는 게 맞더라.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다 지워버렸네. 자 조금 작게 할게요. 자 요 x를 지워주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루트 ab라고 하면은 여기 있었네. 그치? 저 가운데 있던 기하평균 루트 AB가 지금 요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 길이.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DO라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루트 AB가 짧죠. 그래서 이게 기하적으로 증명이 됐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클 거야 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같아질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이 D가 점점점 올라와서 여기 직각으로 딱 올라오게 되면은요.
이 DO의 길이랑 여기 DC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 여기에서 길이가 같아졌겠지. 그치?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증명이구나라는 거 조금 알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다 지울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조합 평균을 한번 봐야 되는데 조합 평균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지금 얘 보니까 여기 C2라고 하는 수선의 발 C에서 DO 선분에다가 또 그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수선의 발을 그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닮음이 있겠다. 닮음, 그쵸? 그래서 요 전체 삼각형, 즉 삼각형 DOC와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그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삼각형 DEC가 지금 닮음이죠. 무슨 닮음입니까? 여기 각 공유하고 있고 여기 직각 있고, 그쵸? 그래서 AA 닮음이네. AA 닮음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DO 대 DC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DO라는 이 큰 삼각형에서의 빗변 대 그다음에 DC 큰 삼각형에서의 조금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들 중에서 긴 변 DC. 자, 이거는 저 작은 삼각형 DEC에서 봤을 땐 누굽니까? 이 DEC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요. 여기 루트 AB 즉 DC 대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 그럼 긴 변 누구야? DE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쵸? DE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DC 제곱이 지금 DC의 제곱이 DO 곱하기 뭐가 됩니까? DE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선분 표시 좀 해줄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DC죠, 그렇죠? DC 제곱하면 AB가 된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DO는 어떻게 됩니까? DO는 아까 우리가 2분의 저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D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오, 신기하게 뭐가 나와요? A 플러스 B분의 2AB가 나오고 그게 현재 D구나 증명이 됐어요. 얘입니다, 얘. 그래서 지금 D2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루트 AB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당연히 나머지 한 변의 길이니까, 그쵸? 빗변은 얘고 DC고, 그 다음에 D2는 그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빗변 말고 나머지 한 변이니까 당연히 D가 작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DC가 누구보다 D2보다 길겠구나라는 거, 그쵸? 그럼 얘도 언제 같아지겠어? 얘가 점점점 이쪽으로 와서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세 변이 다 같아지겠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이 됐죠. 근데 DC하고 DE가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DC가 뭐예요? DC가 루트 AB였잖아요. 그치? 그리고 D는 지금 이거라고 우리가 밝혀줬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2AB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 평균까지 다 기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돼요. 혹시 이게 너무 난잡해서 못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와서 나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아이패드로 나도 글씨 잘 못 써갖고 내가 보기도 좀 그래. 그래서 직접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중단원 마무리하기입니다. 중단원 마무리하기에서 일단 왼쪽에 있는 전체적으로 이 정리하는 내용, 내가 앞서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명제나 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읽어보고 용어 한번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기 돌입하시면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명제를 찾으래요. 명제. 명제는 참과 거짓이 또렷하게 판별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9는 유리수이다. 루트 9는 3이니까 3은 유리수 맞죠? 이거 명제입니다. 근데 어떤 명제? 참인 명제, 그치? 자,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은 많이 있다. 뭐야 이거?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은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건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 아예 명제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뭐예요 이거?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잖아요. 그쵸? 90도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일 거니까.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 그쵸? 자, 91은 소수이다.
뭡니까? 91. 나눠지는 거 있습니까? 나눠지는 거 뭐가 있죠? 7로 나눠지네요. 7. 13으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정의가 뭡니까? 소수의 정의는 자, 약수가 나하고 1밖에 없는 걸 소수라고 해요. 근데 얘는 7하고 13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지금 전체 집합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때 얘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P 먼저 봅시다. 2번부터는 좀 써볼게. 자, 02에 자, P라는 놈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X제곱 아이고, 는이라고 쓰면 안 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해서 자, 지금 얘는 X가 2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Q는요. 자, Q는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사이값이죠. 2하고 X가 4 사이구나. 자, 그럼 이거 진리집합 한번 구해볼까요? 2하고 3하고 4입니다. 그리고 P의 진리집합을 안 구했는데 P는 그냥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자, 1번 문제 보시면 P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지금 위에서 했죠. 그 다음에 2번도 Q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인데 여기서 했습니다. 2, 3, 4. 그치? 자, 그런데 이제 3번부터 자, 3번은 not P인데 자, 여기에서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진리집합, 전체 집합이 이렇게 5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P가 아닌 나머지 애들을 쓰라라는 얘기니까 어떤 애들이 돼요? 1, 3, 4, 5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치? 4번도 그럼 마찬가지겠네. 너무 많아요가 아니죠. 전체 집합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세상에 이제 이 모든 수는 5 이하의 자연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03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 명제의 역과대우를 말하여라. 자, 그럼 1번 보시면 자, A는 B이면 자, 일단 지금은 참가 거짓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역과 대우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합시다. 자, AC는 BC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의 역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AC는 BC이면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고, 그쵸? 대우는요? 대우는 역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C가 BC가 아니면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도요. 자, 2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2가 0이면 자, 뭐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그럼 이거 역은 뭡니까? 이거의 역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대우는요? 대우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X 플러스 2도 0이 아니다. 이게 대우겠죠. 부정까지 매겨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04번을 보시면 쉽죠?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여라. 즉, 어떤 진리집합이 더 큰지 말하여라 라는 얘기예요. 자, 1번 보시면요. P가 X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Q는요. X가 2보다 크다예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얘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봅시다. 자, 수직선에 표현하시면 X가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X가 2보다 크다니까 X가 2보다 크다예요. 그쵸? 그럼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큰 거야. 그치? 1보다 큰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밖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창을 막고 있는 얘가 필요 조건, 그쵸? P가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가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자, P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하고 X가 3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Q는요. 뭐야? 그냥 마이너스 3부터 X가 3 사이라고 하네. 뭐야? 이거 두 개가 진리집합이 같아버려요. 그럼 뭐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얘도 필요 충분 조건, 얘도 필요 충분 조건. 왜? 이쪽으로 갈 때는 얘가 충분이고 얘가 필요인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되니까 얘가 충분이고 얘가 필요일 수도 있어. 즉 두 개가 다 가능해 라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 배웠어요. 자, 넘어가서 공으로 갑시다. 자, 0, 5로 가시면 자, 전체 집합 U에서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하자. 그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합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참, true. 뭐 그러면은 뭐 두 방 이거 짝대기 두 개 쓴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참인 거니까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가 있는 거죠. 진리집합은 P보다 Q가 클 거야. 그래야지 반례가 생기지 않아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억은 맞네요. 그쵸? 기억은 맞아요. 그리고 P 교 Q가 Q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두 개 포함 관계가 있으면 교집합했을 때 내가 작은 애가 나오는 거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니은은 오히려 P가 나왔어야 되죠. 자, 니은 틀린 이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P가 이렇게 있고 지금 Q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집합 표현에서 내가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혹시나 같아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은 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이거니까 문제 풀 땐 이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 기억은 참이고 자, 니은은요. 지금 P, 교, Q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안에 있는 P가 나와야 정상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얘기야. 자, 디귿은 뭡니까? 디귿을 보고 진짜 저거 영역을 표시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저거 두 개의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리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뭡니까? Q 마이너스 P 아닙니까? 그럼 Q에서 P 빼면 어디 남아요? 여기 남아요. 이 도너츠 모양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말은 틀렸네요. 그쵸? 자, 리을은요. 이거는 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집합. 얘가 이런 포함 관계이면 두 개 여집합하면은 포함 관계가 뒤바뀌어라는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그쵸? 이용하시면 리을도 틀렸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미음은 P의 여집합, 합, Q 이렇게 돼 있죠?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디랑 어디입니까? P의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 그리고 Q는 어디입니까? Q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랑 여기죠. 그럼 얘네들 다 합하면은 지금 빈틈이 있는 구간이 없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유집합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음은 맞네요. 이거 유집합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만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06번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명제랑 집합은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어줬을 때 니네가 이건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6번으로 가시면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자, 1번은 그냥 일단 말로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예이다 라고 하는데 부정은 뭡니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뀝니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은 뒤에 있는 부등식도 바뀔 거니까 부정이 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건 부등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넘어가 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그러면은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 자, 너는 지금 1하고 마이너스 2죠. 참. 마이너스 2하고 x가 1 사이구나. 그럼 뭐예요? 어떤 실수? 이 안에 있는 실수 하나라도 만족하고 있네. 그치?
그럼 어떤 실수는 얘를 만족하니? 만족하네. 그쵸? 그래서 얘는 참이란 얘기예요. 그쵸? 이해합니까?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어떤이 있네요. 그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예이다. 그러면은 모든 실수로 바뀌겠다.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다? 아, 뒤에 것도 부정 맥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맞아요? 근데 반례가 생기죠. 뭐야? 이거 지금 x 마이너스 4 하나, x 플러스 1 하나로 인수분해 돼서 x는 뭐 아니면 뭐다? 4하고 마이너스 1 뺀 나머지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데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는 게 아니네. 4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이 안 하네. 그쵸? 성립 아닌 거잖아. 그치? 얘는 모든 실수 x가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된 거죠. 그래서 6번에 2번은 거짓이 되겠더라. 거짓이더라.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07. 조금 더 위로 가. 어머나. 자, 07이에요. 07의 1번 보시면 자, A는 2고요. 그 다음에 B는 3. 2면 뭐라고 합니까? A 플러스 B는 5이다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는 진리집합이 이거 하나인 거야. 그냥 A가 2고 B는 3이다 라고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A하고 B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 그 자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봐봐요. 이거 만족하는 A, B가 2하고 3밖에 없어? 아니야. 2하고 3도 되지만 1하고 4도 되고요. 뭐 2분의 1하고 2분의 9도 되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이만큼 있는데 무한개 있는데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아, 진리집합이 얘가 더 크네. 그럼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 인정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란 얘기예요. 왜? 1하고 4도 있는데 굳이 2하고 3이어야 돼?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반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얘는 충분 조건만 만족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A 플러스 B는 5라는 방정식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역과대우를 말하고 참거짓판별하라고 그랬네. 쏘리.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건 참이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참입니다. 역과대우는 안 할게요. 어차피 두 개 바뀔 거니까 지금 이걸로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역은 거짓입니다. 지금 역은 거짓이고요. 그리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반대로 가는 게 역이야. 그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이고 두 번째 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면 자, 지금 이거 말하라는 거죠. x는 0, 5와 x는 1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뭡니까? 이거 풀면은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그쵸? x는 0하고 1 맞아요. 얘 진리집합도 0하고 1인데 얘 진리집합도 이거 자체니까 0하고 1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진리집합이 결국 똑같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도 되고 당연히 양방향 소통 가능하니까 이쪽도 참이고. 자, 그러면은 원래 명제 참이고 역도 참이네요. 그쵸? 그리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당연히 대우도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 참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자. 자, 3번으로 가시면 어떻게 되죠?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래요. 자, 넓이가 같으면 그쵸? 삼각형은 합동이다. 삼각형은 이렇게 쓸까요? 합동이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넓이가 같은 거는 우리가 옛날에 평행선에서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A랑 B를 고정해. 잠깐만. 라지 A라고 할게요. 점은 대문자로 해야 보기 좋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드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C'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나 뭐예요? 전부 다 넓이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합동이 아니더라도 합동이 아니더라도 넓이는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고 다 합동인 건 아니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면요.
삼각형의 합동이다가 가정이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는 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얘는 뭡니까? 원래 명제는 거짓인데 여기 참이 되고 그리고 대우도 저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같으니까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역은 참이고 대우가 거짓인 그런 애가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8번입니다. 자, 일단 유집합이 정해져 있어요. 자, 8번 보시면 유집합이 1부터 10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수고. 자, 그럼 P 한번 볼게요. P는 지금 뭐라고 하니? 8의 약수. 1, 2, 4, 8. 이게 진리집합이겠죠. Q는요? 4의 배수니까 와, 너무 많아. 4의 배수래요. X는 4의 배수. 그러면 4, 8 쭉쭉쭉 나가겠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8의 약수. Q는 4의 배수. 맞죠? 아, 그럼 4의 배수는 4, 8밖에 없겠다. 지금 전체 집합이 있죠? 자, 지울게요. 4, 어이구, 지워요. 8.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잡아먹고 있는 형태야. 그러면은 이렇게가 만족할 거라는 얘기죠. 명제 자체가. 자, 조금 알아보기 쉽게 쓰면 Q이면 P다가 지금 참이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디 있어요? 니은 하나 있네. 그치? 그리고 이거에 대우 명제 하나 더 만족할 거니까 대우 명제 찾으면 돼요. 바로 밑에 있네요. 미음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얘는 니은과 미음이 답이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9번은 뭡니까? 실수 A, B에 대해서 A는 0이고 B는 0은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라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은 A는 0이고 AND죠. B는 0이면 A 플러스 B 루트인가요? B 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맞습니까? A하고 B가 0이면 당연히 저거에다가 A, B 0 넣으니까 0 되는 거 맞겠죠.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는 거는 A에다가 뭐 넣어도 돼요? A에다가 1 넣고 1이 아니죠. 루트 2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2 되면서 0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집합이 이쪽이 훨씬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2 루트 2고 A가 2 루트 2고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이더라도 이거 없어지잖아. 0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조건 얘네가 진리집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무슨 조건? 얘가 충분 조건. 이쪽은 필요 조건이 되겠죠. 얘가 더 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놈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 두 번째가 A교 B가 공집합이면 즉 A가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뭡니까? A차 B는 A이다. 이거 내가 설명한 적 있어요. 집합에서. 그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A와 B는 서로 소인 상황이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석하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서로소, 이것도 서로소. 그럼 두 개가 같은 진리 집합인 거네. 그럼 얘는 그냥 필요 충분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평행사변형인 것은 직사각형이래요. 평행사변형이 큽니까? 아니면은 직사각형이 큽니까? 직사각형이 큽니까? 아니죠. 평행사변형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쪽으로는 못 가요. 직사각형이 더 작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답은 필요 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 일단 처음에 사각형이 있어요. 자,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사다리꼴을 만듭니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만 평행했으면 되지만 평행사변형은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이 다 평행해야 되는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 그런 더 작은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랑 누가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 둘 다 만족하는 걸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각형이나 아니면 수체계도 한번 할까요? 자, 복소수가 있으면 처음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실수죠. 실수는 이 실수와 아니요, 복소수는 이 실수와 바깥에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는 그냥 실수만 있나? 아니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다음 수 체계가 유리수였는데 그럼 이 바깥에는 무리수가 있겠네. 이런 거죠. 그 다음은 정수가 있을 거예요. 정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었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에 들어가는 거, 여긴 0하고 음의 정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명제 풀 때 수월하겠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을 가시면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이른 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써놓고 하죠. P가 필요 조건인 거죠. 그러면은 Q이면 P이다. 즉 P가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 그러면은 여러분 뭡니까? not P이면 not Q도 지금 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렇죠? Q는 P랑 비교했을 때 여기 쏘고 있는 애니까 충분 조건인 거 맞고요. 기억 맞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not P랑 not Q랑 비교하면 not P가 충분 조건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맞겠네요. 그렇죠? 리을이 맞고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자 not Q는 필요 조건입니다. 얘네 두 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비읍이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리을, 비읍 얘네가 맞는 거다 라는 거죠. 자, 11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술기하 쓰는 문제인데, 자, A가 1보다 클 때라고 줬고, 그 다음에 8A 플러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네요. A 마이너스 1분의 2다라는 걸 줬어요. 그럼 내가 말했죠. 분모에 A 마이너스 1 있으면 곱했을 때 얘네가 없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식변형을 해야 된다 그랬어? 8. A 앞에 8 붙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이쪽에다가 어거지로 A-1을 만들어놔. 그리고 A-1분의 2 써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뭐가 추가됐어? 마이너스 8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8로 원래식이랑 같게끔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갖다가 산술기였습니까? 얘 갖다 산술기였어요. A-1도 0보다 크고. 그쵸? 왜냐면 얘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당연히 A-1분의 2도 양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갖다가 산술기하 쓰면 8A-1 플러스 A-1분의 2는 뭐보다 크거 나갔니? 2루트 얘네 두 개 곱한 거니까 16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니까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 거지 아직 이걸 안 더했잖아. 그치? 그러면 양변에 더해주면 되죠. A-1 플러스 A-1분의 2 플러스 8이라고 하면은 우변에도 8 더해질 거니까 얘가 답이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최소값은 16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갑시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그쵸? 등호 성립 조건은 내가 뭐라 그랬어? 산술기하를 썼던 두 개의 요소가 같아질 때가 산술기하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모일 때 등호가 성립하니 A가 모일 때 최소값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식을 세웠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양변에 A-1 곱해주면 A-1의 제곱은 2다. 그러면 A-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면서 A-1은 뭐가 됩니까? 뿔마 4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A는 1 뿔마 2분의 1인데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1-2분의 1은 안 돼요. 2분의 1 하면 1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뭡니까? A가 1 플러스 2분의 1, 즉 2분의 3일 때 A가 2분의 3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겠네. 이런 것까지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발전 문제는 이 두 개 다 내가 필기노트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쵸? 이거는 지금 코시-슈바르츠 증명 방법이고 이거는 아까 전에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러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로 놓고 양변 다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3의 배수가 맞는지 아닌지 판별만 해주면 증명 끝나는 거고
이건 너무 쉽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